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봉주가 공천이 취소된 서울 강북을 박용진이 재경선이라고 해야 될까? 여기에 도전한 그 서울 강북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애초에 여기에 정봉주 공천 취소를 하고 이 서울 강북을 지역에서 전략 경선을 실시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일 하루 동안에 이 지원자들 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한 20여 명 안팎이라고 그렇게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밝혔습니다만 이게 오늘 그런 결정이 났습니다. 뭐냐? 박용진이 여기에 이제 재도전을 한다고 그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박용진과 조수진이라는 변호사가 경선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용진 같은 경우는 저기 아마 그 세 사람이 먼저 붙었을 겁니다. 강북을 해서 정몽주, 박용진 포함해서 누구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 세 사람이 경선을 치르고 정몽주하고 결선에 올라가서 그 박용진이 하위 10%에 속하기 때문에 감점 30%를 맞아서 결국엔 정봉주가 거기에서 후보로 선출되고 최종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확정받았다가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박용진은 이제 다시 그 과정을 또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수진이라는 변호사하고 경선을 치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하위 10%이기 때문에 또 감점 30%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페널티가 그대로 박용진한테 다시 적용이 된다. 이런 것들을 유지한 상태에서 조수진이라는 변호사가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과연 이 조수진은 누구인가? 민변 사무총장이라고 합니다. 변호사고 민변 사무총장이고 그 다음에 이정희 통진당 대표했던 그 이정희 있지 않습니까?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를 잡으러 왔다고 그 했던 우리 국민들이 다 보는 그 화면 카메라를 대고 그 표정으로 그 눈빛으로 박근혜를 잡으러 왔다 막 이런 식으로 박근혜 떨어뜨리려고 나왔다 이렇게 했던 그 이정희가 그 남편이 또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또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이 이정희가 민노당의 비례대표 의원일 때 보좌관으로 일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변, 그 다음에 이정희 보좌관. 그러면 굳이 뭐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 며칠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뭐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 뭐 민주연합 거기에 이제 후보를 내세우는 무슨 뭐 민주 뭐 시민 그 회의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그다음에 통진당의 후신인 민중당의 후신 진보당 여기에서 내세운 그 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자들하고 별로 그 성향에서 다를 게 없습니다. 뭐 누가 누구한테 종북이라고 그러고 누가 누구한테 무슨 밤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끼리끼리 같은 그런 부류입니다. 색깔이 다들 그렇다 비슷하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다들 그 색깔이 비슷비슷한데 자기들끼리는 그 색깔이 아주 미세한 차이를 놓고 너는 종북이고 나는 아니고 이런 소리들을 해대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조수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노무현 재단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유시민 자칭 어용 지식인 또 글쎄 지식인도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어용 지식인을 자처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시민과 함께 무슨 알릴레오 북스라는 코너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얼굴을 알렸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조수진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 그들끼리 그들 사이에서만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다. 민변하다가 유시민 방송 나갔다가 도대체 그 누가 알겠습니까? 자기들 안에서의 알려진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조수진이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이 경선 공모에 응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지인이 조변이 꼭 나서야 한다. 이런 지인들은 어딜 가나 다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누가 지인이 너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지인을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지인의 말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자기 자신의 그런 능력과 위치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먼저 하고 성찰을 먼저 한 다음에 이런 공직에 도전하면 참 좋을 텐데 옆에서 누가 이런 말을 한마디 한다고 해서 쪼로로도 뛰어나오는 거 이게 과연 공직 후보자의 자세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면 경선 출마를 강하게 권유했을 때 이 잔을 피할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독이든 성배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누가 그 조수진이라는 사람한테 뭐 성배를 준 적도 없고 독을 준 적도 없고 자기 혼자 알아서 어떻게든 찾아 마시겠다고 지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근데 마치 이게 뭐 자기가 무슨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써놓고 있으니 이게 보는 사람이 얼마나 낯이 간지럽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경선에서 신청자들 27명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2명을 추렸습니다. 2명을 추렸는데 이 박용진과 결국에는 조수진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붙이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용진은 하위 10% 현역 의원 중에 하위 10%에 속한다 그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30%를 감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여론조사가 아니라 이제 당내 경선 투표 결과 70%를 받는다. 어마어마한 득표지 않습니까? 70% 아주 이거는 절대 뒤집을 수 없는 그런 득표율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30%를 뺀다 그겁니다. 그러면 70%에 30%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박용진의 최종 득표율은 51%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0%보다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도 결국에는 50%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 후보가 50%가 넘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박용진이 떨어진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웃기지 않습니까? 70%란 그 어마어마한 득표를 올렸어도 결국엔 박용진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조수진이라는 사람이 아마 이 선거 출마 이력이 없을 겁니다. 그럼 뭡니까? 소위 말하는 정치 신인입니다. 그리고 조수진은 여성입니다. 그러면 또 뭡니까? 여성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총 합치면은 25% 가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박용진은 30%의 감점을 받고 조수진은 25% 가점을 받습니다. 이 상황에서 게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박용진은 다시 경선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용진이 뭐 바보 같지만 이미 정해진 결론이지만 피할 수 없는 패배일지라도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때로 지지자와 국민에 대한 예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뭐 이 박용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별로 그런 지지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애초에 이 박용진이 민노당인가 그 출신 아닙니까? 이 박용진이 이석기 그 지지했던 사람 아닙니까? 무슨 이석기가 양심순화 된다는 것 마냥 석방 그 주장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시위 요거 팻말 들고 시위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시위하는 그 사진에서 허름한 옷차림의 박용진을 본 것 같은데 참 그거 보면 박용진도 그 사이에 한 10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한 12년 정도 됐나? 12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박용진도 많이 이제 소위 말해서 출세를 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박용진이 이 조수진을 이기려면 결국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아마 대략적으로 어림짐작은 이렇게 하고 계셨을 텐데 박용진의 최소 득표율이 얼마나 이길 수가 있냐면 65% 조수진이 35% 받아야 박용진이 진짜 겨우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65%로 떨어지는 순간에는 박용진은 65%가 아니라 64%만 돼도 박용진은 조수진한테 집니다.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64%인지 65%인지 이게 다 어마어마한 득표율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선이 없는 경선에서는 한 후보자가 뭐 예를 들어서 30 몇 퍼센트만 얻어도 후보로 선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양자 경선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과반이 넘으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용진은 30% 감점, 조수진은 25% 가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미 수치를 얘기를 했지만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박용진이 65%를 받으면 후보로 선출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65%를 받으면 결국에는 30% 감점을 해가지고 박용진의 득표율은 45.5가 됩니다. 45.5. 그리고 이 조수진이라는 사람이 박용진이 65%를 받았으면 조수진은 상대적으로 35%를 받았을 겁니다. 조수진은 그러면 그 가점을 받으면 얼마냐? 43.75%가 됩니다. 43.75.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박용진이 이기는데 박용진이 만약에 64%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박용진의 이제 최종 득표율은 점수는 44.8이 됩니다. 근데 박용진이 64니까 상대편 조수진이 36입니다. 그러면 조수진은 최종적으로 얼마냐면 45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용진은 아무리 못해도 65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게임입니다. 박용진 말대로
이미 정해진 결론이고 피할 수 없는 패배일 겁니다. 왜냐? 이미 경선 규칙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선 누가 참여한지 아십니까? 기사 접하셨다면 다들 아실 겁니다. 이 경선은 전국에 있는 권리당원 70%, 강북을 지역 권리당원 30%, 도합 100%입니다. 여러분들 서울 강북을의 국회의원 후보자를 뽑는데 왜 전국의 권리당원들이 뽑습니까? 그 이재명의 답이 압권입니다. 전국의 관심사가 됐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강북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역의 권리당원들이 이 서울 강북을의 후보자 추천 선출 경선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오전이 아니라 오후에 권향엽 사천역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영상에서도 이 권리당원 투표를 하게 되면 누가 유리합니까? 이 권리당원이라는 건 지금 현재 당권파한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당권파가 누굽니까? 이재명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재명과 친명한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이들은 정말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받아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박용진과 조수진 중에 그 누구를 지지를 하겠습니까? 지금 벌써부터 이 이재명 극성 지지층들이 개딸들이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조수진으로 몰빵을 해야 된다. 조수진은 유시민하고 친하고 유시민은 이재명하고 친하기 때문에 조수진한테 표를 몰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구도 하에서 박용진이 65%를 받아야 겨우 이기는 건데 전국의 권리당원이 참여하는 게 70%가 겁니다. 한마디로 이 개딸이 다수인 전국의 권리당원이 70%나 차지하고 강북을 권리당원은 아무리 박용진이 잘 관리를 했어도 그중에는 또 정봉주를 찍었던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강북을 권리당원 30% 중에서 한 10%만 저쪽으로 넘어가도 결국에는 몇 %입니까? 박용진은 자기가 받고자 하는 득표율에 비교하면 그거에 한 2분의 1이나 얻을까? 겨우 그것밖에 안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결론도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과 그 친명들이 박용진을 이런 식으로 쳐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쳐냈을 때 일단 그들이 그렇게 꺼려했던 박용진의 정치적 체급을 늘려주는 것이고 박용진의 전국적 인지도를 늘려주는 것이고 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아무런 지분이 없고 아무런 기반이 없었던 아무런 계파가 없었던 박용진을 일약 주요 정치인으로 띄워주는 겁니다. 그거를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친명 세력들도 분명히 잘 알 텐데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박용진을 절대 국회의원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박용진이 이번 경선에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이제 정치적으로 생명이 다했다.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게 박용진의 정치적 위기가 아니라 박용진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이재명이 의도치 않게 지금 마련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영상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